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을 함께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들고 결제 없이 그냥 걸어서 나와도 알아서 결제가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아마존은 이미 6년 전에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마존고는 확산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마존은 무인 매장을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제 뒤로 보이는 이 매장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한 아마존고 매장입니다. 이 아마존고는 아마존이 2016년 말에 테스트를 시작해서 2018년 1월에 정식으로 선보인 무인 매장입니다. 이 무인 편의점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고는 등장할 때만 해도 소매업의 미래라는 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점원도 계산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마존고는 이를 저스트 워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물건을 사서 걸어 나오면 결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걸어 나오기만 해. 그러면 너가 뭘 샀는지 체크와 결제는 우리가 해줄게 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점차 아마존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마존고 매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을 폐쇄한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일단 매장을 직접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제 아마존고 내부로 들어왔거든요. 아마존고가 아무래도 완벽한 이 무인 매장을 표방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 앱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 찍으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내부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한국의 무인 편의점과 비슷한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 같은 것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 음료라든가 간단한 스낵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고 내부로 들어오면 매장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 천장 위에 달린 이 수십 개의 카메라들이 저를 파악합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이 카메라가 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반의 이 센서들, 이 선반의 센서들이 이 무게를 감지해서 제가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또 함께 이 AI 카메라와 선반의 센서가 제가 사는 제품들의 구매 리스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고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이 상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존고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면요, 개인 백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이 껌을 하나 사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될 텐데요. 그냥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계산대 앞에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걸 바로 이렇게 들고 그냥 나와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저스트 워크아웃 시스템입니다. 또 손바닥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손바닥을 통해서 다른 QR코드를 찍지도 않고 내 손바닥을 인증만 하고 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서 나오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데요. 제가 실제로 제 손바닥으로 찍고 들어가서 물을 한 병 사와 보겠습니다. 몇 초나 걸리는지 지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 갔다 와야겠다. 한 30초 정도면 진짜 원하는 상품을 사서 나오는 데까지 아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 찍고 들어간 다음에 물건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이처럼 이 아마존고는 구매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마존고는 일부 폐쇄가 됐는데요. 이 편의에 비해서 과도한 기술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을 선보이기는 했는데 기술의 경험의 단계를 지난 뒤에 이 소비자를 자극하는 제품이 좀 부족한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이 유통사들처럼 여기서 사면 무조건 싸다, 여기서 사면 다양한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사면 특이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고는 실패 사례로 언급되곤 합니다. 아마존의 아마존고만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마존 프레시도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고가 무인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아마존 프레시는 무인 마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마존 프레시는 2020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프레쉬를 이용해서 신선식품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을 직접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아마존 프레쉬로 또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매장이 아마존 프레쉬입니다. 아마존 프레쉬도 아마존 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매장마다 조금씩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 함께 들어가서 좀 보시죠. 이 아마존 프레쉬 매장은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오면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들이 고객의 행동을 포착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물건을 또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계산대에서 제품마다 이 바코드를 찍는 절차를 없애고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고의 마트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매장에서도 역시 이 아마존의 기술력이 느껴집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도 이 아마존의 AI 비서인 알렉사도 있는데요. Where can I find ketchup? Find ketchup at aisle 2. 알렉사를 통해서 또 여기 점원의 역할을 또 알렉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고를 선보이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그 과정에서 기술력만큼이나 이 제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20년에 문을 연 이 아마존 프레쉬에는 실패의 교훈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를 연상하게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일부 홀푸드 마켓을 연상하게 하는 샐러드바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로티세리 치킨도 5.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처럼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 프라임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존은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존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략과는 별개로 아마존 프레쉬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매장에서 할 수 있듯이 실패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쉬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쉬 매장 확대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규 오픈을 계획했다가 보류된 매장은 좀비 마켓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쉬가 매장을 확장하지 못하면서 확정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는 다른 슈퍼마켓인 빅Y가 개점했다는 뉴스들도 이어졌습니다. 이 아마존은 기술력에 더해서 프레쉬에 흡사, 코스트코와 같은 가격 경쟁력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결국 평범한 수준의 제품들은 고객을 다시 방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은 2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식료품 마켓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식료품 부문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 만족한다며 우리처럼 많은 식료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지역의 아마존 프레쉬 매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객의 90%가 변경에 만족한다고 답을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아마존의 무인 매장들을 살펴봤는데요. 두 곳 모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기업 문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성공은 실패를 긍정적인 추진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직원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존 고와 프레쉬에서 배운 실패를 홀푸드에서 긍정적인 추진력으로 바꾸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 아마존은 2017년에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는데요. 홀푸드 마켓은 다른 소매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좋은 품질을 경쟁력으로 사랑을 받는 소매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아마존의 손바닥 인증인 아마존 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프레쉬에서 기술력의 품질을 넣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홀푸드 마켓에 좋은 품질의 기술력을 넣어보자,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홀푸드 마켓에 좋은 품질과 기술력을 더해서 조금씩 기존의 무인 매장에 있는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인 매장 두 곳은 실패했지만 아마존이 인수한 식료품 체인 홀푸드 마켓에서의 도전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인 매장적인 요소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홀푸드 마켓으로 가서 분위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홀푸드 마켓에 왔는데 아마존의 홀푸드 마켓이 인수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원이라고 하는 이 손바닥 결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땡큐. 이 손바닥 인증 정말 등록하는 것도 쉬운데 결제하는 것도 쉬워서 이거는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존은 아마존 원 기술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기 베이커리 체인인 파네라 브레드에서 일부 적용 중이고 또 야구장에서도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곳에서 유니폼 판매에도 아마존의 기술이 적용돼 판매량이 2배 증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무인 매장에서 일부 실패를 했지만 오프라인 식료품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마존은 정확하게는 이 오프라인 시장의 진출을 노린다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에서도 그랬지만 홀푸드 마켓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홀푸드의 온라인을 아마존이 담당하고 아마존의 오프라인을 홀푸드가 담당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 홀푸드 마켓의 2층인데요. 1층에는 홀푸드의 식료품들이 있고 또 이렇게 2층 한켠에는 이 아마존의 상품을 픽업하거나 리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존 고객들에게 반응이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반품을 할 때 홀푸드에서 편하게 반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푸드 같은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존의 물류센터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의 조합은 아마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의 카트, 하나의 장바구니로 통합하는 과정이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